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DNA 수사 끝에 지목된 용의자는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새벽 해제되면서 도축과 경매도 재개됐습니다. 이틀 새에 도매가가 30% 넘게 오른 가운데 축산업계는 돼지고기 가격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이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정 교수의 공개 소환 여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기 국회 일정이 한창이어야 할 정치권은 조국 장관을 놓고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와 조 장관 파면을 주장하자 여당은 국회를 정쟁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필리핀 해상에서 만들어진 열대 저압부가 17호 태풍 타파로 발달해 이번 일요일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나 차바와 비슷한 규모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고액 부동산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등 자금 출처가 없는 미성년 연소자 14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평균 44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풀리지 않은 채로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3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 10건 가운데 3건이 이 용의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현재 성폭행과 살인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용의자를 대상으로 사건의 조각조각을 다시 맞춰가고 있습니다. 먼저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경찰이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 경찰은 지난 1987년 태안읍 황계리논에서 발생한 5차 사건과 1988년 팔탄면 가재리 7차 사건, 1990년 태안읍 병점리 9차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이 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피해자의 속옷을 사용해 피해자를 결박한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장소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피해자 13살 김모양이 발견된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 범인은 이처럼 울창한 숲길 등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DNA 감식 결과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데다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긴 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DNA가 일치한 3건 외에 나머지 살인 사건들과의 관련 여부 등 진실은 밝혀야 하는 상황인데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이모 씨가 지목됐지만 아직 진범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2006년 4월 2일로 마지막 사건까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4년 전에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91년까지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지금은 확인이 되고 본인이 만약에 범행 사실을 실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수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일단 DNA 분석 결과가 일치한 3건 외에 모방범죄로 드러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의 살인사건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체포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가 어렵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 씨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면 수사 전체가 난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과거에 확보한 증거물들의 추가 감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랜 시간이 흘러 이번처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향후 경찰 수사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57명의 규모로 수사단을 꾸린 것도 네. 지금 확보된 증거를 다시 지금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본다든가 DNA 확인으로 33년 만에 범인의 윤곽을 포착한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모 씨가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교정 당국이 신변 보호를 위해 이 씨를 독거실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교도소 관계자는 이 씨와 함께 다인실에서 지내는 다른 수용자들이 이 씨가 화성 사건의 용의자란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이 씨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어제 저녁 독거실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20여 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평범하게 생활해 왔으며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교도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부산 교도소를 방문해 조사했지만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오리무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경로를 밝히기 위해 정부가 다음 주부터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물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우리 하천물이 합쳐지는 곳은 3곳. 임진강, 한탄강, 한강 등입니다. 이 3곳의 물을 떠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파주와 연천 등 발생농가 주변 소하천물은 이미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두 농장 모두 잔반 급여나 발병국 방문, 야생 멧돼지 침입 등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접경 지역에 있다는 공통점만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환경부는 북한 유입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특히 지난 태풍 때 떠내려온 멧돼지 사체나 물건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떠내려온 것들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그 오염 물질이 농장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하천수 검사는 바이러스 검출률이 비교적 낮지만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 인근인 파주 농장과 달리 연천 농장 주변은 야생 멧돼지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틀을 놓아 멧돼지를 포획한 뒤 감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전국에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6시 반부터 전국 양돈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48시간 동안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은 3주 뒤인 다음 달 8일까지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할 수 없습니다. 중점 관리 지역을 뺀 나머지 경기 지역도 오는 24일까지 반출이 금지됩니다. 병무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경기 파주 연천 지역에서 병역 의무 이행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복무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를 받거나 관련 방역 활동 등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국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병무청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에 전달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P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조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씨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코링크 설립 자금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정 교수 동생은 정 교수에게 빌린 돈 3억 원과 정 교수와 공동 상속 재산을 담보로 빌린 2억 원으로 코링크 지분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실상 친인척을 통해 코링크에 직접 투자를 하고 이 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서 조국 장관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시각 보수단체도 삭발식까지 하며 조 장관 파면을 요구했는데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 요구에 전국의 대학 교수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임명이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점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전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입시 비리를 언급하며 조 장관 가족의 비위 의혹이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국민이 만든 촛불 정권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장관을 다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유린하고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참여 교수들의 명단은 자발적 서명 여부 등을 꼼꼼히 가린 뒤에 다음 주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보수단체들의 삭발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보수단체 400여 곳과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난폭 운전이고 불법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그 최순실 사건 때는 그때 검찰의 지키만 보지 그때 국정조사를 왜 했습니까? 내노남불식의 어떤 정치.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민생 챙기기에 집중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던 경제적 공동체, 정말 낯설게 들었던 단어입니다.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 열흘이 지나고 있지만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점입 가경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장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흘째 국회를 찾아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적격을 피력했던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개혁에 방점을 찍어달라고 당부했고 조 장관은 성과를 빨리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우리 조국 장관께서 안심하시면 안전한 바람이 변치 않고 있습니다. 대신 업무에 충실해서 다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고 국민 여러분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하지만 이후 만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에게 진심을 보이라고 쓴소리를 했고 조배숙 원내대표는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퇴의 어떤 명단을 내리시는 게 가장
어떤 순리에 맞는 그런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조 장관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온통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질러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교통법규로 이야기하면 속도 위반이고 불법 추월입니다. 이것은 운전자의 난폭 운전이고 불법 운전 행위에 해당합니다. 한국당은 여당이 자꾸만 민생을 핑계로 조국 사태를 외면하는데 이는 집에 큰 불이 났는데 살림하자는 격이라고 빗댔습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파면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조국 파면을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금명간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의원 5명은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인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며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선별하고 당 차원의 정책 발굴 행사를 여는 등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제17호 태풍 타파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열대 저압부가 17호 태풍으로 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타파는 타이완 북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일요일쯤 우리나라 남해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세력이 더 강해져 일요일부터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500mm 이상, 남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해안에 초속 30m의 강풍이 불고 해상에는 5m가 넘는 파도가 일 것으로 보여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렸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약 2달 만에 또 내린 겁니다. 미 연준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위험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트위터를 통해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은 또다시 실패했다며 배짱도 비전도 없고 엉터리 소통자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파월 의장을 수차례 비판해왔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오늘 출근길에 이번 인하가 주변 국가 입장에서 통화정책의 부담을 더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연준이 경기 확장세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가 인하 여지를 닫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고려할 주요 변수가 무엇인가란 질문엔 대외 리스크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겠다며 미중 무역 분쟁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높아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활동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실제로 한일 관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 민주당 간사가 미국의 중요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Should we not be playing a role to bring these two allies together and stop the spiral downward and try to get to a better place, creating a risk and a vacuum here where China can particularly take advantage of?
이에 대해 데이비드 스티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absolutely share your concern in that regard, and therefore you'll understand I've spent of my 2.5 months on the job a considerable amount of that time working at my level with counterparts. 이어 지난달 초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또 다른 한미일 3자회담을 열었다면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actively engaged. Because that activity may not be visible publicly, it doesn't mean it's not happening. 스티웰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에 대해선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Could you give us an indication right now of what you believe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is? Senator, I can't. Are they they're still producing nuclear weapons? I assume they are. Yes.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수에 대해선 별도의 장소에서 말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스티웰 차관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보여줄 때까지 어떤 제재도 완화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책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있으며 절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3살배기 손자에게 3살배기 수십억대 빌딩을 편법 증여하는 등 미성년자와 30살 이하의 탈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갑부를 포함해서 탈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의 탈세 행위가 적발된 미성년자와 30살 이하 연소자는 147명입니다. 이들은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등 자금 출처가 없는데도 한 명 평균 44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만 3살짜리 손자에게 수십억 원대 역세권 꼬마 빌딩을 전체 양도 금액의 5%에 불과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편법 증여 혐의로 수억 원대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미성년 연소자는 정당한 소득이나 자금원도 없이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147명의 재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468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자금을 유출하거나 부당 내부 거래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법인 투자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기준 7조 5천억 원으로 6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 행위를 일삼아온 총 21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농어촌 민박, 흔히 펜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숙박업소와 적용받는 법이 달라서 화재 예방 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고등학생 3명이 질식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쳤던 강릉 펜션 사고. 제대로 밀폐되지 않은 보일러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흘러나오면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펜션으로 지칭됐지만 정확한 법적 용어로 따지면 이곳은 농어촌 민박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농어촌 민박 안전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다른 숙박업소보다 화재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가운데 8곳은 화재 때 대피를 위한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가 없었고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9곳이나 됐습니다. 3곳은 아예 객실 안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스 시설이 있는 2곳은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스 누설 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없었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소화기와 단독형 화재 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기준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인 다른 숙박업소에 비해 꼭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펜션이란 상호를 함께 쓰기 때문에 이용객은 농어촌 민박인지 일반 숙박업소인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어촌 민박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예약 사이트에서 농어촌 민박 명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센터 인원을 늘리고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담원 1명이 하루 평균 50건 넘게 상담하면서 제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6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가 금융회사 계좌 지급 정지 전용 회선에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 휴업기에 들어갔다는 소식 지난 4월 전해드렸는데 석 달 만에 조업에 다시 나서 보니 고등어 씨알이 굵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업을 멈춘 사이에 수입산이 시장을 차지하면서 국내산 고등어 업계는 다시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항구에서 고등어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등어를 주로 잡는 대형 선망업계가 석 달 동안 조업을 멈춘 덕분에 지난달부터는 씨알이 굵은 고등어가 잡히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을 반길 만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업계 사정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산이 대부분인 수입 고등어가 국내산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식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큰 개체의 고등어가 지금 이제 많이 나다 보니까 자원이 회복된 걸 보고 있지만은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노르웨이 고등어 수입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가가 대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입 고등어의 국내 점유율은 지난 2008년 3% 수준이었지만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10년 만에 30%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수입산이 시장에 풀리면서 국내산 고등어 가격은 지난해 처음으로 킬로그램당 1,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입산 고등어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일부 국내 선사들은 도산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조업을 멈춘 사이 자금 사정이 나빠져 인건비를 대기에도 벅찬 상황에 놓인 겁니다. 조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면 어획량은 늘지만 고등어 씨알이 갈수록 작아지고 회복을 위해 조업을 멈추면 수입산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악순환에 빠진 고등어업계. 국민 생선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어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최상은입니다. 지난 14일 원유 시설을 공격받은 사우디가 이번 피격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비행체 파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를 전격 방문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전쟁 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우디군은 석유시설 공격에 쓰였다는 크루즈 미사일과 무인기 파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사우디 군 대변인은 무인기는 삼각날개 모양의 델타윙 모델이며 크루즈 미사일은 소형 제트 엔진을 장착한 기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무기는 이란이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attack did not originate from Yemen, despite Iran's best effort to make it appear so. Their collaboration with their proxy in the region to create this false narrative is clear. Secondly, the attack was launched from the north and was unquestionably sponsored by Iran. 이날 사우디를 긴급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공격이 사우디에 대한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 행위라고 단정했습니다. 때마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I did. We'll be adding some very significant sanctions onto Iran. And what will they include, sir? We'll be announcing it over the next 48 hours.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정부에 공식 전문을 보내 자신들이 이번 공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친이란 예멘 방부는 이날 아부다비와 두바이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지난달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난 서울 반도체에서 협력업체 상사가 피폭자에게 안전장치를 해제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방사선에 노출된 피폭 의심 환자가 모두 150명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서울 반도체에서 하루 10시간씩 LED 불량 검사를 하던 협력업체 직원 이모 씨. 업무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손가락이 붓고 색이 변하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엑스레이 장비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겁니다. 이제 손에 통증이 있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작업을 하고 했는데 너는 지금 며칠 하고서 아프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씨는 협력업체 측이 장비의 문을 열어도 방사선이 나오도록 안전장치 해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근 첫날부터 장비에 대한 설명이나 안전교육은 전혀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락을 제대로 된 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너무 느리다. 인터락 해제를 해서 검사를 진행해라. 그렇게만 들었어서 안전교육에 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서울 반도체 노조 측은 이런 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사람이 15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퇴사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피폭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최소한 150명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퇴사자들이랑 실제 설문지에서 회사가한테 두려움이 있어서 진실성으로 못 쓴 사람들까지 하면 그 인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반도체는 원안위의 조사 결과 의심 환자는 모두 7명이며 증상이 나타난 2명도 염색체 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장비의 방사선 노출 정도는 극히 소량으로 안전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어서 작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네, 학생들의 휴식권과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생도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의 토론을 거친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제도 도입을 위해선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 고등학생의 43%는 하루의 여가가 2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올해 청소년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 23,500명을 대상으로 찬반 여론조사에 들어갔고 오는 27일과 다음 달 22일에는 학원 관계자 등 이해 당사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 2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도 다음 달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 토론을 거칩니다. 이들이 논의한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11월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놓게 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이 돼 있고 또 학교나 또 학생, 학부모들의 생각이 아마 다양할 겁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저희가 다 열린 상황에서 좀 들어보고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공고안을 마련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법 제안을 추진합니다.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교육부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처가 조례로는 불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가뜩이나 반대 여론이 거센 학원 일요 휴무제가 공론화에서 설령 도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실화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충남 당진시 신평면 일대에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를 건립합니다. 내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1년 완공 예정인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건식과 습식, 조리, 즉석식품 가공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당진시는 또 231억 원을 들여 센터 옆에 쌀 가공과 벼 건조 시설을 갖춘 미곡 종합처리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껍질째 먹는 씨 없는 토종 포도 품종인 홍주 시들리스가 처음 출하됐습니다. 홍주 시들리스 품종은 알이 크고 씨가 없이 아삭한 외국 품종 포도를 교배해 개발한 품종으로 2017년에 농가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나온 홍주 시들리스는 경북 상주 시범 장목반에서 올해 처음 수확한 포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축산 농가가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은 말 그대로 노심초사입니다.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소독하는 수밖에 없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축산 농가가 모여있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을길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농장 출입문은 굳게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곳곳에 뿌려진 소독약 냄새만 진동합니다. 알아서 소독도 하고 악취제 거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이거는 그 백신도 못하고 소독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농가들은 다 힘들죠. 축산 농가나 사료업체, 도축장 등을 오가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는 거점 소독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반드시 이곳에서 소독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내부는 방역 직원이 직접 소독약을 골고루 뿌리고 외부는 분무 터널을 지나면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거점 시설을 거친 차량은 농장을 드나들 때마다 다시 소독하고 확인서를 건네야 합니다. 시청이랑 농가랑 다 연락이 돼서 필증이 없으면 농가에 출입할 수 없게끔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 농장이나 사료업체 등을 다녀야 하는 차량 기사들은 반복되는 소독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위험해갖고 전부 조심들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때만 들리려고 하면은 더 안 좋죠. 거점 소독소는 그만큼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28곳으로 늘리고 방역 직원과 예산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갸름한 얼굴에 보통 체격. 30여 년 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몽타주입니다. 7차 사건 당시 수배 전단인데 이번에 특정이 된 용의자의 실제 모습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과거 이 사건을 맡았던 은퇴한 형사는 자신이 머릿속에 그렸던 범인과 같을지 면담하고 싶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역시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죠. 역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과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으로 뒤늦게 미궁에서 한 발짝 빠져나오게 된 화성 살인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장기 미제 사건들에 대한 수사 촉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선선한 공기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5도로 기온차가 10도가량 크게 나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의 양이 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을 보이며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6도, 광주 16도, 대구 1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요일쯤 남해로 진입한 뒤 이후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500mm 이상, 남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는 초속 3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태풍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